안녕하세요. 백다마TV의 백승호입니다. 오늘은 ETF 투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막막하거든요. 초보자 입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종목을 고르는 방법도 사실 막막하고, 또 검색을 해보면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만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 투자를 시작을 하려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가 5000 시대입니다. 요즘처럼 주가가 많이 오르고 또 다양한 자산이 많이 오를 때 내 자산은 어떻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가 10년 전에 비해서 2배 반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인 S&P 500도 3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전국의 주요 아파트 지수도 약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기준금리는 10년 전과 비교를 했을 때 1%포인트밖에 오르지 않았죠. 이 수치가 의미를 하는 거는 결국 내 돈이 어떤 자산에 있었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지난 오늘 뚜껑을 열었을 때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을 거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도 이 돈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으로 흘러갔으면은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건데, 아직까지도 예적금 위주로만 재테크를 하고 계시다라면은 실질 물가를 고려를 했을 때 내 자산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뭔가 투자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막상 시작을 하려면은 이렇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얼마 전에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5%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6%, 7% 회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량주라고 믿고 있는, 사실 우량주 맞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주식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주식들마저도 하루에 변동성이 막 5%, 7% 왔다 갔다 하니까 초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실패하는 패턴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렇거든요. 가격이 상승을 해야 관심을 많이 가져요. 코스피가 2000, 코스피가 2500 막 이렇게 지지분하게 몇 년을 흘러갔을 때는 아무도 코스피 투자에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는 아무도 사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오르면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 되네, 오르네,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포모가 생기죠. 불안감. 이러다가 나만 돈을 불리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감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나도 빨리 합류를 해야겠다.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그런데 앞서 봤던 것처럼 개별 종목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변동성을 느끼게 되면은 공포를 느끼게 되죠. 내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변동성이잖아요. 예적금만 하시던 분들은 어떤 내 자산이 마이너스로 간다?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막 3%, 5%, 조금 시간이 지났더니 막 10%, 20%까지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럼 엄청난 공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손실이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아지면은 결국 투자자들의 선택은 대부분 이런 패턴인데요. 투자를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다른 시장으로 바꾸거나. 바로 그만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A 종목이 좀 성과가 부진하다, 내가 선택한 ETF가 성과가 부진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선택을 내가 잘못했구나. 왜냐면은 내 거는 부진한데 다른 종목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테마로 돈이 이동합니다. 막 중국이 좋아서 중국 ETF에 막 달려들었다가 중국이 좀 부진하고 미국이 막 올라가. 그럼 미국으로 달려들어가고, 요즘에 또 코스피가 좋으니까 코스피로 막 달려가고. 그런데 달려간 곳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흥분을 하고 또 공포감을 느끼고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다라면은 저는 이 공포와 포모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시장을 사는 게 최고의 투자 전략이다. 시장을 산다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코스피 200, S&P 500, 나스닥 이런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지수 투자의 장점은 바로 이런 겁니다. 중간에 반도체가 오르락 내리락, 2차 전지가 오르락 내리락, 로봇이 오르락 내리락, 이런 무수히 많은 테마들이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근데 또 다른 테마가 생겨서 시장이 막 뜨겁고 그러다가 또 식어버리고. 그런데 그 어떤 투자자들도 이렇게 좋을 때만 딱딱 투자를 하고 나빠지기 직전에 딱 탈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몇 번은 운이 좋아서 맞출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실패하거든요. 그 한 번 실패했을 때 굉장히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런 테마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시장을 이렇게 사면은 전체 시장은 꾸준히 상승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반도체가 오르고 내리고 조선주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와 상관없이 어쨌든 전체 시장은 꾸준히 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투자자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개별 종목을 사지? 요즘에는 어떤 테마가 인기가 있지? 어떤 섹터를 사야 되는 거지? 이거 머리 아프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전체 시장을 사면은 수익률은 조금 더 낮더라도 전체 시장의 성과를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떤 시장을 사야 되는가? 가장 대표적인 시장은 일단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국내 시장이랑 미국 시장. 국내는 코스피가 있고요. 코스피는 이제 한국 증시의 뼈대와 같은 느낌인 거죠. 이제 우량주 위주로 모여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산업 구조상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반도체 중심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한국판 나스닥 지수죠. 조금 도전적인 기업들, 벤처 기업들,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시작하는 곳. 그래서 요즘은 바이오, 로봇, 미래 신기술을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S&P 500이랑 나스닥 시장이 가장 보편적이죠. S&P 500 시장은 정말 세계 최대 주식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글로벌 초대형주들이 모여 있습니다.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뭐 애플, 요즘에는 엔비디아, 넷플릭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S&P 500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고, 나스닥은 미래를 바꾸는 어떤 기술 선도 기업들이 시작을 하는 곳입니다. 테슬라가 나스닥에 시작을 했고 애플도 다 마찬가지죠. 그럼 이 시장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편한가? ETF를 활용을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뭐 펀드를 활용을 해도 좋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ETF가 조금 더 거래 편의성도 있고 비용도 저렴하고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요즘은 ETF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면 ETF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이게 막막하잖아요. ETF라고 하면은 뭘 사야 되지? 코덱스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것만 보면 이게 도저히 뭐가 뭔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여전히 뭔가 종목을 찾을 때는 아무래도 좀 대형 회사, 대표적으로는 이런 코덱스 같은 회사,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이거든요. 코덱스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종목을 찾아봐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게 마치 백화점처럼 이렇게 ETF들이 다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거, 뭐 해외에 투자하는 거, 원자재 투자하는 거, 채권에 투자하는 거, 여러 가지 ETF들이 마치 백화점에 이렇게 매장에 진열대에 전시된 것처럼 홈페이지에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서 아, 이 종목은 이런 컨셉이 있고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하는구나, 그리고 과거 수익률이 어땠었구나,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ETF 분야에서 굉장히 큰 회사죠.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 같은 종목은 우리나라에서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덱스는 2002년도에 우리나라의 ETF를 처음으로 상장시킨 회사죠. 그래서 사람들이 ETF 하면은 코덱스로 기억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은 코스피에 투자를 하고 싶다. 코덱스 200과 같은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코덱스 200 ETF를 사면은 이렇게 삼성전자의 29%, 하이닉스의 19.8%, 그냥 내 돈이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의 우리나라 코스피 200의 시가총액의 비율에 맞춰서 그냥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코덱스 200을 사기 위해 투자한 돈은 75,000원 가량이지만 이 75,000원으로 삼성전자의 거의 30%, 하이닉스의 거의 20%, 이게 알아서 배분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개별주를 이렇게 따로따로 사려고 하면은 삼성전자 사기 위해서 15만 원 이상 들여야 되고 하이닉스를 사기 위해서 수십만 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7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ETF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좀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장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코덱스에 코스닥 150 ETF를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업의 시가총액 비율에 맞게끔 알테오젠 7.5%,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PM, 이런 비율 순으로 내가 투자한 돈이 투입이 되는 거죠. 특히 코스닥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왜냐면은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아는 회사들이 많아요. 삼성전자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하이닉스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런데 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뭐 알테오젠 이런 회사들은 사실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잘 모릅니다. 에코프로도 뭐 2차 전지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모르는 기업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은 벤처 기업들도 많고 막 신생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 기업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ETF를 활용을 하면은 전체 시장을 사는 개념이고 이 종목에 대한 고민도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뭐 삼성자산운용 이런 전문 인력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로서 막 종목을 찾고 그 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에너지를 쏟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장 중에서도 특히 이런 코스닥 나스닥 이런 시장에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그런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조금 뭐랄까 제2의 뭐 테슬라 같은 기업들, 카카오 같은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기업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이런 인덱스, 이런 ETF 투자를 통해서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좀 리스크도 많이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S&P 500 뭐 워낙 유명한 지수이기 때문에 브랜드마다 대부분 ETF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의 미국 S&P 500 ETF에 투자를 하시면은 엔비디아의 약 7.9%, 애플의 6.4%, 마이크로소프트의 약 5% 이런 비율로 쭉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매수하시면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과는 조금 달라서 우리나라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과 코스피에 있는 기업이 다르거든요. 근데 미국은 S&P 500에 있는 기업과 나스닥에 있는 기업이 겹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 4가지 종목은 S&P와 나스닥이 똑같아요. 하지만 S&P 500 지수는 이렇게 버크셔 해서웨이라든지 JP 모건, 비자, 존슨앤존슨, 엑손모바일 뭐 이런 기업들이 전통적인 대기업들과 금융 대기업들이 포함이 돼 있다는 특징이 있고 나스닥은 대부분 기술주들입니다. 알파벳, 브로드컴, 넷플릭스, AMD, 마이크론, 그리고 팔런티어 여기에서 기술주가 아닌 거는 코스트코랑 월마트밖에 없죠. 그래서 변동성이 나스닥이 조금 더 크지만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조금 더 높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자,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시장 4가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어떤 비율로 포트를 구성을 하면 좋을까? 개인적으로는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는 30, 40 세대 분들 혹은 50대, 60대 분들도 적립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자산 배분을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나스닥이랑 S&P,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비중을 그래도 한 50% 이상, 한 60에서 한 70% 정도 가져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 코덱스 200이 20에서 한 30% 정도 코덱스 코스닥 150과 같은 코스닥을 추종하는 ETF는 대략 한 10% 정도만 배분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코스피 200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장점도 있어요. 코스피 200에 투자를 하면은 일단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세금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코덱스 200이나 이 코스닥 150에 투자를 하면은 매매 차익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절세 계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런 해외 지수에 투자를 하는 종목들은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절세 계좌를 잘 활용하는 게 세후 수익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여유 자금이 크다라면 ETF 투자의 팁인데 일반 계좌에서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담고 절세 계좌에서는 좀 해외 자산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유 자금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절세 계좌 한도를 어차피 다 못 쓴다 라고 하면은 그냥 뭐 국내와 해외 상관없이 다 담으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그럼 이러한 포트폴리오로 백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덱스 미국 S&P 500에 30%, 미국 나스닥 100에 30%, 코덱스 200에 30%, 코스닥 150에 10% 넣어놓고 최근 한 5년간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과연 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S&P 500이 66%고요. 나스닥이 80%, 코덱스 200이 무려 132%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지만 그래도 56%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사실 미국 지수나 코스피 지수나 최근 5년간 상승률은 비슷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은 환차익도 얻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더 높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수 상승률이 비슷한데 최종 적립식 투자의 수익률 차이가 많게는 2배 이상 벌어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코스피가 최근 이 5년 데이터 내에서 한 4년가량은 사실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진한 기간 4년 동안 적립식 투자자들은 매달 ETF를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최근 5, 6개월 사이에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반등을 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최근 5년 동안 거의 지수가 꾸준히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적립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매달 좀 비싸게 샀던 거죠. 그래서 적립식 투자자의 투자 성과 결과가 미국 쪽이 오히려 낮고 국내 지수가 가장 높은 상황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치식 투자의 결과는 이렇게 나스닥 수익률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S&P 500, 가장 부진한 게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에 투자하는 코덱스 200이 112%로 세 번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치식 투자보다는 적립식 투자를 하고 또 이제 ETF를 통해서 투자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 초보자분들은 목돈을 막 넣으려고 하는 투자자들이 아니라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매달 혹은 매주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적립식 투자의 결과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ETF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사실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AI 반도체, AI 전력, 그리고 원자력, 조선, 방산 여러 가지 테마형 ETF들이 있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전체 시장을 사는 지수 투자를 베이스로 투자를 시작을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보고, 사실은 이게 투자 기간이 좀 길어지고 경험치가 많아진다라고 하더라도 테마형 ETF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코덱스 200이라든지 코덱스 미국 S&P 500 이런 한국과 미국의 대표 지수를 투자를 하는 ETF에 꾸준히 투자를 하시면서 복리의 수익률을 누리시면은 나중에는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심플하게 한국과 미국 지수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5년, 10년, 20년 꾸준히 가셔도 저는 충분히 좋은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